부터 상주 합창 문경 고령가야 2000년 역사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성호입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기쁜 소식을 전한 이곳 문경에서 개최되고 역사를 바로 세워본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하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국토리 다시 되살아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행사 진행은 일부 개회식으로 국민의례와 개회사 및 축사가 있고 2부는 학술대회로 유인물 맨 앞 페이지 행사 개요 순서대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4분의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중하고 귀한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소개에 있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긍정의 힘 예스 문경으로 1% 가능성만 있어도 열정을 다하시는 신영국 문경시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의회 의원님들이 각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일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봉 의원님 일어서 주신 거예요. 진우진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님 참석하였습니다. 연태동 불교신문 논설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구 선원 수자회 대표인 1호 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주사 주지 중문스님 참석하였습니다. 지강사 주지 원혜선이 참석하였습니다. 가야사 바로세우기 대표 청천이 참석하였습니다. 해외 반출 유물 한수위원 대표 용산사 주지 만성선이 참석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 이완영 총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가야사 바로잡기 경남 대표 조용성님 참석하였습니다. 가야사 바로잡기 연구위원 이창구님 참석하였습니다. 함천김씨 대종회장 김용기님 참석하였습니다. 가락종친회 부대표 김성문이 참석하였습니다. 문경시 문화원장 전홍석 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문경전을 최주영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향토사 연구위원 이창근님 참석하였습니다. 문경세제아리랑 보존회장 이만우님 참석하였습니다. 전 문경관광재단 황중봉 이사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문경문인협회 조향순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문경세제문학대표 정어린이 참석하였습니다. 전 경상북도 도의원 고우현 의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지금 상주에서 도의원 참석하셨습니다. 남용숙 도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미자 국회의원님의 축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를 반듯하게 하고 고령가야를 재정립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함창의 고령가야 가야문화권에 포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밖에도 소개드릴 분은 많지만 시간 관계로 소개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주 함창문경 고령가야 선양의 방인봉 부회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피해사 함창 고령가야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작게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고 크게는 나라의 국채를 바로 세우는 대업입니다. 올해로 상주 문경 지역은 낙동강과 한강의 중심에서 남북을 이어주고 북풍을 차단하는 군사문화적 절대 욕충지였음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조선의 태조가 마이산에서 산신에게 은자를 받았다는 얘기가 전해오듯 우리 지역에서는 은자굴과 은자산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고려사 등의 함창 고령가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함창 주변에는 그 유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진실을 숨기고 시시하면서 역사 속에서 삭제 내지 매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지 경영 차원에서 의도한 것이 아니면 학계의 무지에 의해서일 겁니다. 일제의 식민지 의도가 개입했다면 이제 국책 차원에서 밝혀야 하며 학계의 무지에 의해서다면 만천하에 공개해서 속히 그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아직도 학계와 행정부에 외면하는 고령가야의 유구한 역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과 함께 상주 함창 문경 고령가야 선양회를 발족하고 수년 전부터 역사복원 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함창읍 사무소 강당에서 동국대학교 불교사 연구소 주최의 세미나가 있었고 오늘 두 번째 학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연사로 참가하신 이덕일 한가람 연구소장님, 이용준 신민사관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대표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철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숨겨진 함창 고령가야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역사 속에 정립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어 21세기 동북아의 전성시대에 상주 문경의 도약과 국가 미래의 만만세를 기원합니다. 상주 함창 문경 고령가야 선양회 부대표 방인봉. 다음은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신영국 문경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없는 오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습니다. 함창 고령가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해 주신 지정 스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구실을 낸다면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미처 제가 공부를 못했던 부분을 뉘우치면서 이제 7월 1일 날 제가 문경시장으로 다시 취임해서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오늘의 문제, 발전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하겠지만 어제의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서 또 문경시에서 할 역할을 찾아서 저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처절하게 이렇게 역사 발효소에게 앞장서시는 지정스님과 모든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드리고 오늘 두 번째 학술대회에서도 큰 성과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영국 문경시장님께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함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우원 전 부산대 철학과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고령가야의 역사 복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민족 중흥 역사관이 분명하게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 이러한 뜻깊은 학술대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지정대사님과 문경 그리고 상주 함창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대화,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서 선진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격동기 속에 오늘날 역사의 문제는 어느 시대보다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대주의 역사관, 식민사관, 그리고 또 세계사를 보는 데 있어서 서양 중심의 역사관, 이제 모두 다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민족중흥 역사관과 함께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G10을 넘어서 G2 선진 강대국으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역사관과 세계관의 실마리가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제껏 가려지고 잊혀졌던 상고사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그 논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인 고령가야 역사와 유적의 복원은 이러한 과거와 미래의 대화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왜냐하면 고령가야의 역사가 삭제된 이 과정을 보면 민족중흥 역사관과는 반대되는 거꾸로의 길을 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상고사 그리고 고령가야의 역사 삭제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우리 한반도의 패권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세력에게 넘어갔고 경상도 쪽에서 한강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만 되는 이 문경, 상주, 함창, 여기에 그 용주벌, 여기는 또 굉장히 농업과 상업에 풍부한 지역이고 중심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를 차지해야만 중원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국시대에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한국통일 후에는 김유신과 소정방의 전투가 벌어졌고, 그리고 후삼국시대에는 왕건과 견훤의 패권 다툼이 바로 이 벌판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지역에 본영가야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역사에서 차지하는 그 의미가 클수록 삭제하려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반드시 삭제해야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역사적인 왜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영가야를 포함해서 가야 전체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흉노의 슈도왕의 그 아들들인 김일제, 김윤, 이분들이 우리 한반도로 진출했다. 이분들의 후손들이 한반도로 진출했다는 사실. 그래서 신라 김씨의 조상이 김일제 이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김해 김씨에서는 바로 김윤 이분을 시조로 하고 있고, 이분의 7대 손인 금관가야의 김수로왕, 그리고 고령가야의 김고로왕, 이런 분들이 바로 가야사를 이끌어 오셨다. 자, 이 점은 우리에게 바로 중국을 제압했던 그 흉노와의 관계, 이 관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터키와 중앙아시아, 헝가리에까지 우리 친연성을 직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김해 대성동 부분군에서 보여지는 부여와의 관계, 부여와 가야의 관계를 판단하고 보면 동이, 예, 맥, 동호, 조선 이렇게 불리던 고대 한민족의 영토가 만리장성 이북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중원, 바로 상나라가 있었던 중원, 그리고 동인족의 영토였던 그 산동반도 그 이남까지 이루고 있었다는 것, 바로 동이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그러한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다 우리는 드러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야의 역사를 복원함에 있어서 상나라, 부여, 가야로 이어지는 관계를 확인한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여의 중요한 세력들이 가야로 들어와서 가야를 이끌었고, 그 부여는 놀랍게도 그 상나라 BC 17세기부터 BC 11세기까지 600년간 은을 중심으로 한 중원을 지배했던 그 상나라의 달력을 1000년간 부여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 상나라의 계승자가 부여고, 그 부여의 중심 세력들의 중요한 부분이 가야에 들어와서 부여 상나라를 연결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위, 외, 부여, 이거는 고대 발음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예나 위나 외나 부여, 이 어원은 다 해, 태양, 해를 뜻하는 단어들이라는 점도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의 상고사 중심의 동의를 위치시켜주고 있습니다. 본영가야의 역사와 같이 가려진 고대사 상고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미래를 내다보는 민족 중흥 역사관 정립에 직결된다는 사실에 더 깊은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상고시대부터 1만 년 민족사를 이끌어온 이념과 세계관에 대한 현대적인 재발견입니다. 상고시대에 1만 년 이르는 이 상고시대 고대시대에서부터의 역사에 홍익인간과 제세기화라는 이러한 놀라운 차원의 국가 이념과 교육 이념을 가졌던 민족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사상들의 근원이 된 세계 최초의 경전인 천부경을 전서로부터 한자로 해석한 최치원 선생님께서 난낭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고대로부터 풍류라 부르는 현묘한 도가 나라에 내려오고 있다. 풍류도 또는 선도 다 같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풍류라 부르는 현묘한 도, 선도가 나라에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실려 있다. 그런데 여기에 유교, 불교, 선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모든 백성들을 이어주고 있다. 이렇게 최치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오늘날 현대 첨단의 형이사, 근대 형이사 수준을 3000년의 결사진 근대 이성, 근대 형이사학의 수준을 완전히 차원을 넘어버리는, 극복하는 그 현대 형이사학의 차원에서 읽어보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이 말씀 안에는 서양 철학이 3000년간의 존재 착각과 망각을 벗어나서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입문한 근원적인 존재 전환, 존재 각성의 세계관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대 형이사학의 아주 정수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다양한 문명, 종교, 인종들이 갈등과 충돌을 넘어서서 화합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생과 조화의 세계관으로서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정신의 뿌리가 1만 년 한민족의 역사 심층부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야 역사의 복원은 민족 중흥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아주 훌륭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상주, 문경, 함창은 곤영가야의 유적과 유물들을 복원하고 가야의 역사가 비춰주는 미래 세계의 비전을 향해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우건, 감사합니다. 상당히 5000년 역사에서 1만 년 역사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우리 고령가야가 올 학술대의 가장 큰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태동 불교신문 논설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교신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태동 기자입니다. 지금 논설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학술 행사에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한 2년 전에부터 불교신문에 편집국장을 맡으면서 우리 지정스님께서 제1회 때 학술 세미나를 한 것을 제가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지면에 반영을 해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더 크게 해서 이 기사를 좀 크게 실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연락을 드렸더니 스님께서 이 본영가에 대한 이 상당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반드시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가야사와 그리고 이 본영가야에 대한 부분들 이름도 상당히 생소하더라고요. 본영가야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슨 고령가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불교신문에 매주 이렇게 첫 번째는 매주 싣다가 격주로 싣다가 해서 12회에 걸쳐서 거의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저희 불교신문에 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신문이 다음과
네이버에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보급이 되고 기사가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신문이 보급이 되고 5대양 6개주로도 저희 불교신문이 보급되다 보니까 많은 반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기사도 다시 한번 특별기고도 써주셔서 상당히 이 본영가야의 역사를 찾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축사까지 하는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께서 이 지금 계시는 사찰이 거기서 보면은 이 본영가야에 광대했던 돌판도 보이고 이 웅주라 그럽니까 이쪽에 대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스님이 발굴을 하고 계셔서 저도 몇 번 방문을 하면서 상당히 뜻깊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신문에 근무하고 있는 안에서 열심히 스님을 도와드리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특별히 또 문경시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하셔서 본영가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아주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더욱 기쁜 부분들은 우리 지정스님께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제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스님께서는 학계로 들어오셔서 제가 좀 어드바이스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했더니 스님께서는 지금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학자로서 학계에서 본영가야를 발굴하시겠다는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지금 열심히 밟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학술 행사가 우리가 잃어버린 본영가야의 역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본영가야의 발굴은 민족 정신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문경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 도민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이 역사를 반드시 찾아내서 우리가 주체적인 역사적인 사관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두 번째 열리는 본영가야 학술대회가 일제잔재로 인해 묻혀있는 우리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찾는 청춘호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신문이 우리 본영가야에 선두올리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개사를 마치고 개시를 마치고 2부 학술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덕일 한가람 역사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덕일 소장님은 대한민국의 작가이자 사학자입니다. 여러 역사 관련 책을 저술하였고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역사 관련 평론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사기 2000년의 비밀에 왜 다수의 책자가 베스트셀러로 빗길이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야사 왜 논란인가 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가야사가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역사를 보려면 먼저 이제 큰 틀을 볼 줄 알아야 그 큰 틀 속에서 작은 부분을 봐야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야사가 왜 논란인가, 그리고 이 본영가야가 또 왜 논란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려면 이것이 왜 논란이 시작됐는지
논란이 시작되는 거는 누군가가 만든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역사 왜곡은 전부 다 시작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점령을 꿈꾸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가야사 왜곡은 언제 시작되냐면 그 정한론은 메이지 시대 때 만드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메이지 시대 때는 대한제국,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름은 정조론이 아니고 정한론인가? 여기서 말하는 한이 뭔가? 그 일본 서기에 보면은 그 신공왕후가 참한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참한 정벌론이 나와요. 여기에서 바로 정한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조선 정복을 점령을 꾸면서부터 역사를 조작 왜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인들이 임진왜란 때 들어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 15만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때 조선군은 뭐 거의 체제가 다 무너지다시피 했죠. 그래서 조선군은 신립이 탄금대에서 그 8,000명을 이끌고 왔다가 패전하고 난 다음부터는 군대 체제 자체가 없어진 셈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군이 갖고 있던 조총의 수가 유럽 전체가 갖고 있던 조총의 수보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졌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무기만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역사를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정한론이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가야를 예전에 신공왕후 때 점령해서 그곳에 그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임나일본부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그 가야는 옛날부터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근대에 우리가 대일본 제국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 논리 가지고 이 가야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친일청산을 전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일청산이 제일 안 된 분야가 역사학계예요. 이 역사학계는 남한 강단사학계는 보수 진보도 없고 좌우도 없어요. 서로 있는 척 하는데 막판에 이 문제에 다가가면 전부 다 총독부 만세죠. 천황폐하 만세예요. 아직도 덴노헤이카 반자위로 외치는 세력들인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강단사학계는 늘상 토론에서는 우리는 식민사학, 일제식민사학 극복했다라고 말해놔요.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 보면 다 식민사학이죠. 가야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임나일본부서를 극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본 수상하고 양쪽이 이제 역사 가지고 논란이 심하니까 한번 양국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역사 문제를 정립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좋은 뜻에서 했고 그 당시 일본 수상도 좋은 뜻에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양국의 학자가 모였는데 이거는 한국의 학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일본 학자와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그 내면은 일본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신문에 크게 났어요.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다. 이걸 갖다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임나일본부서를 극복했다. 이렇게 이제 강단사학, 식민사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임나일본부서를 극복했다가 아니라 임나일본부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임나일본부라는 것은 369년부터 562년까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전라도 경상도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위 호남 가야니 뭐 호서 가야니 하는 말들이 나오죠. 그런데 369년에서 562년까지 있었다는 건데요. 일본이란 용어는 670년 그때 생겨요.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야마도에는 백제의 교국이에요. 담로. 야마도의 역사는 3세기 말에 가야계가 건너가서 시작했다가 그 큐슈 지역에 가야계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라 지역, 오사카 부근의 나라 지역으로 건너갔을 때는 백제계가 주도하는 그게 야마도의 역사인데 그걸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외랑 국호를 갖다가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다 망했으니까 이젠 우리 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이랑 국호를 670년에 만들었어요. 바꿨어요, 국호를. 그러니까 369년에서 562년까지 있었다는 임나 일본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본이. 그거고 일본이라는 용어만 빼자라고 두 식민사학자들끼리 일본인 식민사학자들하고 한국인 식민사학자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세계관, 같은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끼리 임나 일본부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하자라고 한 걸 갖다가 그들과 칼을 들인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해가지고 마치 임나 일본부서를 극복한 것처럼 보도를 했죠. 그거 다 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 헷갈리는 게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광복된 지 해방된 지 뭐 국토는 해방됐지만 정신은 전혀 해방이 안 됐지만 어쨌든 해방된 지 8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이 총독부 역사관을 하면서 마치 자기네가 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지 않는 것처럼 하기까지에는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헷갈리는 겁니다. 여기 뭐 대가야 해보면은 여기를 갖다가 뭐 반파다라고 해가지고 반파국이라고 써놓고 곳곳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은 아 요걸 갖다가 일본석이 갖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요만한 틈만 있으면 그게 아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실제 진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을 알려면 먼저 큰 틀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일제 식민사학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요 이제 세 가지 단군은 허구 인물이라는 국조부인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고 한사군이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한사군 한반도설, 그리고 세 번째가 야마도에가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 가야설인데요. 먼저 여러분 단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군 하면은 요즘은 단군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최태영 박사라고 그 서울법대 교수하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정도로 회개시켰다는 분이죠. 이분이 1900년생인가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이 105세까지 사신 분인데요.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 땅에서 단군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제가 그렇게 단군을 말살하려고 했어도 안 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 정권 때부터 한국 역사학자들이 실증사학이라는 명목하에 단군을 지우기 시작하면서 단군이 가짜인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사군이 그 북한 지역에 있었나, 이거는 뭐냐면 일본 식민사관이 반도사관이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이 대륙과 이 열도, 이게 다 우리 역사인데 여기에서 대륙과 해양을 다 잘라서 반도로 가두고, 반도의 북쪽은 한사군이라는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고 반도의 남쪽은 임나일본부라는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 역사는 북쪽이나 남쪽이나 전부 다 식민지로 시작했다. 이게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 논리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아직도 세칭 말하는 강단사학계, 여러분 강단사학계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른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많고 사학과가 많잖아요. 1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0개 넘는 역사학과를 100% 식민사학이 장악했어요. 단 한 군데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학과에서 학자, 석자, 박사 다 나왔는데 이들은 다 식민사가 아니라 그러죠. 식민사가 아니라 그런 간단한 겁니다. 뭐가 식민사학이 아니냐. 그럼 내가 사학과에서 학자, 석자, 박사를 다니면서 독립운동가의 역사관을 1시간이라도 배웠느냐. 단재신초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백안 박은식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상용 선생, 석주상용 선생 이 안동분이죠. 그 외에 뭐 이시영 선생 누구 할 거 없이 독립운동가들의 대다수는 역사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역사관에 대해서 사학과 학부 입학하고 나서 박사학위 딸 때까지 단 1시간도 커리큘럼에 없어요. 제가 다닌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 서울대를 필두로 서울대 연구대 뭐 할 거 없이 전국 사학과가 다 똑같아요. 다 총독부 역사관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네는 식민사학자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이 카르텔이 보수진보도 없고 좌우도 없고 또 언론 카르텔이 막강하다 보니까 마치 이들이 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그 테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걔는 학위 논문 안 주고, 뭐 논문 없으니까 어디 그 역사를 밥벌이 못하죠. 그러한 막강한 카르텔로 지금까지도 임나가야사를 하나뿐인 정설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집단인 거죠. 그래서 가야사 논란의 시작은 다 임나일본설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이지시대 정한면에 놀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학위를 자기네 마음대로 왜곡해가지고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니까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짜를 몰자라고 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불신론을 만들어내고, 삼국사기 불신론이란 걸 아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요즘은 많이 알려졌는데 절대 밖으로는 요 사학과 카르텔 밖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논문 쓸 때 삼국사기 앞기록을 인용해서 쓰면은 논문 탈락 사유를 딱 끼쳐놨어요. 논문 탈락 사유, 삼국사기 초기 부분을 인용했어. 해방된 나라에서 삼국사기 앞부분 인용해서 논문 쓰면 탈락 사유를 딱 끼쳐놨어요. 요즘은 이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많이 알려지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못합니다. 예전에 역사 왜곡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국회는 형편없지만 요 전정 국회에서는 국회 내에 동북아 역사 왜곡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해칭 그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동북아 역사 지도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뭐 내용 얘기하면 복잡한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고 47억 원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로 만들었는데 독도를 끝까지 안 그려왔어요. 이 사람들 독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말은 교묘하게 하죠. 그런데 지도를 그려야 되니까 지도에는 독도를 표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표기 안 해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지도가 논란이 돼가지고 그 지도 제작자 측의 대표라는 임기환 서울교대 교수라는 분하고 저하고 그 진술을 했죠. 그때 삼국사기 초기기로 불신론 얘기하니까 삼국사기 불신론 그거 없습니다. 저부터도 삼국사기 초기기로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쓴 책의 백제는 고유왕 또는 근초고왕 이때 이제 백제가 건국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얘기하니까 그거는 학계의 그 연구 결과하고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5분 전에 한 이야기하고 5분 뒤에 한 이야기하고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외가 경상전라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는 한반도 남부지배설, 남선지배설 이따위 걸 만들어내는데 이 모든 것이
가야사 왜곡의 핵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보면은 이 식민사학은 또 완전 분단사학이에요. 그래서 북한 책을 누가 보랴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역사서를 갖다 온통 왜곡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게 많이 밝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남한 강단사학계는 총론으로는 임날공부서를 극복했다. 그래놓고 강론에 가면은 가야는 임나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가야에 외인들의 뭐 외교기관이 있었다, 교육기관이 있었다, 온갖 명목으로 가야에 외인들을 갖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무슨 명목을 쓰든지 이 옛 가야 지역에 외인들의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 고급파가 다시 한국을 점령할 때 그 논리를 갖다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반면에 남한의 민족사학계와 민족사학계는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자라는 그런 이제 학계가 민족사학계죠. 이 민족사학계와 그 북한의 역사학계에서는 총론에는 임날 공부는 반대 없었다. 그 임나는 뭐냐?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 소국이다. 일본 열도에 가보면 가야계 지명, 백제계 지명, 고구려계 지명, 신라계 지명이 무지하게 많아요. 저 큐슈 지역에 가보면 거기는 가야계 지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백제계고. 그러면 그 지명이 지금까지 다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셔갖고 여러분 대한민국 갈 때 한자 있죠? 그 한자 쓰여진 지명이나 이름이 있으면 그 가야예요. 그 한자를 갖다가 가라라고 읽어요. 또 당자, 당나라 당자 있죠? 당자 쓰여져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당나라로 보면 안 돼. 그것도 가야예요. 그 발음을 당나라 당자라고 써놓고 가라라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00년을 지배했으면은 뭐가 일본계 지명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학교에서는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라고 하면은 북한 학교와 남한 민족사학교는 임날 공부서로 완전 극복했죠. 임나는요 가야가 아니라 거꾸로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극복했잖아요. 이 남한 강단사학계하고 일본 식민사학계, 구급파 식민사학계 이 사람들은 특히 남한 강단사학계는 임나 일본 무서를 극복했다. 서론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강론 들어가면 본론 들어가면 가야가 임나야 이렇게 말하죠. 일종의 이 사람들은 역사사자 쓰면 안 돼요. 사기사자 써야지. 사기사자 써가지고 사학이라 그러면 딱 맞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뭐 주륜에 정통이네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분성 전이란 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이걸 갖다가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하고 일본까지 가겠다 그러다가 이 내용을 보니까 유물은 훌륭한데 설명을 전부 다 임나 일본부로 해놨어요. 여기 보면 가야와 왜 해가지고 가라국은 366년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자 이렇게 써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삼국사기 삼국사 하나도 안 나오는 얘기죠. 저게 뭐냐면 야마도 외에 사신이 건너왔어요. 사신이 건너왔는데 그 탁순이라는 곳에 건너왔다는데 그 다음에 이 탁순국에 온 야마도의 사신의 종이 있어요. 이파이라고. 그 종이 백제를 찾아가니까 백제의 군초고왕이 선물을 잔뜩 갖다 바치면서 내가 일본에 계속 충성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려고 하는데 길을 몰라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공을 계속 바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일본석에 그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66년 외가 백제와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누가 일본석이 보겠어? 우리 전부 다 한통속인데 누가 보겠어?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렇게 한 건데요.
그래서 이 전시회 할 때 이 전시회만 가지고도 할 얘기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로 끝나지 말고 우리 지정선님한테 말씀 드려가지고 경기 역사 강좌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 전시회가 훌륭한 유물을 갖다 놓고 전부 다 일제식민사학을 옹호하는 설명문으로 씌워져 있으니까 시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일본 가겠다라고 하다가 못 가는 걸로 일본 전시는 포기를 했죠. 그러다가 올 10월부터 또 간다고 발표했어요. 요만한 틈만 보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 팔아먹을까, 나라 역사 팔아먹을까 하는 조직 세력이 있어요. 이거는 그 조직 세력이 없고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0월부터 이것도 전시회, 가야 전시한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가야 철모, 이걸 갖다가 투구라고 안 하고 철모라고 했다고 저 강다사학자가 막 뭐라고 하던데요. 이 철모와 이거는 일본에서도 자기네 그 일왕가의 발당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일본 큐슈 남부에 미야자키현이라고 있는데, 미야자키현에 사이토바루 고분군이 있어요. 거기에서 일왕가가 시작됐다는 건데요. 그 고분군을 발굴해 보면 3세기 후반께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3세기 후반경에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한 것이 일본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서 그 고대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했다, 임날봉구를 세웠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가야사의 큰 논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사의 세 쟁점은 가야는 언제 건국되었나, 가야는 임나이다, 또 임나는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나, 이런 건데요. 여기에 하나 또 여기 스님들 계신데 또 불교계하고 관련해가지고는 가야 불교가 언제 시작했나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 부분은 가야 이 건국하고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가야 불교 이야기는 가야 건국 시기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그 고령 지산동에서 2019년에 이 토대 유물이 나왔는데, 여기 거북이 나오고 하늘에서 금함 내려오고 막 좋아서 춤추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삼국 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그 가야 건국 사업은 다 같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가야에서 나온 유물 중에 이 가야 사람들이 삼국유사 그 가락국기에 나오는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었다라는 게 이 유물의 주토로 드러나죠. 그런데 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할 때 전시를 처음 하는데, 이 전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임나일봉설로 다 뒤덮어놨는데 그나마 두 개 나름대로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토대 유물, 가야 건국사를 말해주는 이 유물 전시한 것하고 그 다음에는 이 파사석탑, 이 두 개를 전시한 게 그나마 이 가야본성 전이라는 데서 그나마 쓸만한 내용이었는데요. 가야 건국이 사실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유물들이니까.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문코드 맞추려, 그러니까 문재인 코드 맞추려 검증한 데 기억 유물까지로 가야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틀 있다가 한겨레 노영석 기자가 검증한 데 유물까지 묻지마 전시, 관객으로만 가야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뭐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신문하고 막 싸우는 것 같죠? 역사 분야는 전혀 안 싸워요. 다 같은 편이에요. 이 둘이 뭐 갖고 이 둘 다 묻지마 전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왜 조금 아까 본 흑방울 토기 가야 건국사화를 사실로 말해주는 그거를 왜 전시했냐 하는 것과 이 파사석탑을 왜 전시했냐는 거예요. 이 파사석탑이 뭡니까?
삼국유사에 보면은 이 파사석탑이 나오잖아요. 허왕우가 아유타국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허왕우가 원래 오려고 하다 보니까 풍랑이 심한데 다시 돌아가서 이 석탑을 배에 실었더니 순조롭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석탑의 존재는 뭡니까? 이 삼국유사 가락국기나 삼국유사에 의하면은 가야는 서기 42년 건국했다는 거고, 서기 48년에 그 허왕우가 아유타국에서 건너올 때 이 석탑을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석탑을 갖고 와서 뭘 했겠어요? 그 종교라는 거는 순교까지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석탑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했겠어요? 왕궁 어느 곳인가 세워놓고 예배를 받겠죠? 안 그러겠어요? 석탑까지 갖고 와놓고는 안 했겠어요? 예배를 받겠죠? 그럼 그게 가야 불교 시작이죠. 이 두 개를 왜 전시했냐고 난리치니까 두 신문이,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이 동시에 난리치니까 이 박물관에서 파사석탑은 치워버리고 창고에 처박아버리고 이거는 창고에 처박아버리고 이 석탑 앞에다가는 신화라고 딱지 붙였죠. 전 세계 모든 역사학계에서 신화는 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해요. 해석이 중요한 거죠. 유독 일본의 고급파들하고 한국 대점령을 꿈꾸는 고급파들과 남한의 그들을 주동하는 강단사학계, 요 둘만 신화를 못 믿을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가야 건국시기, 뭐 북한 역사학계나 남한 민족사학계는 복잡하지 않아요. 사료대로 보면 돼. 사료와 유적유물대로 보면 됩니다. 그럼 사료에 뭐라고 나오냐? 삼국유사 가락국기하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가야는 전부 다 서기 42년에 건국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건국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제 식민사학을 추종하는 일본인 식민사학자들과 남한의 강단사학자들, 대한민국 사학과를 100% 장악한 이 강단사학자들은 3세기 후반에 가야가 건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장황해지죠. 원래 사기꾼이 말이 많잖아요. 그 다음 1세기에 건국했다고 사료에 나와 있고, 유적유물도 1세기 때 가야란 국가가 있었다는 유적유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부인하고 3세기에 건국했다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장황해져요. 그래서 뭐 그런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원래 그게 3세기 후반의 일인데 앞으로 끌어당겨서 썼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하여간 말을 장황하게 하면서 가야는 3세기 후반에 건국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야 불교는 또 어떻게 돼요? 3세기 후반 전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게 되죠. 파사석탑 저거다 가짜야 그런 거니까. 근거는 뭐냐? 근거 없어요. 자기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실증이라고 말하는 남한 강단사학계가 실제 증거대가 하면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린 그렇게 생각해. 그게 유일한 증거죠. 또 일본 위키백과 보면 가야는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조선반도의 중남부에 산재했던 국가물이죠. 일본하고 똑같죠. 일본 흉민학자들하고. 여기에서 북한학계는 가야국이란 1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경까지 낙동강 하류역 일대 존재했던 봉건국가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런 유적유물까지도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는 걸 말해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학설들이 다 1차 사료나 삼국사기, 삼국유사나 유적유물들이 전부 다 가야는 1세기에 건국했다라고 말해주는데 일본 고급파들하고 남한 강단사학자들만 아니야 가야는 3세기 후반에 건국했어. 근거가 뭔데? 나는 그렇게 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고 가야 관련한 국보를 100% 다 가져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가야가 1세기에 건국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역사학계 가서 이야기해도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유적유물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과 남한 강단 상황만 3세기 후반에 공국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가야를 자꾸 임나라 그러죠. 그러면 임나일본부서를 요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9년 야마도의 신공왕후가 가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562년까지 지배했다는 건데요. 이게 일본의 맞들이가 우리말 맞들이라는 것이 일본어 맞들이로 변했다라고 어느 학자들이 말하죠. 그런데 이 맞들이에서 신공황후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렇게 띄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애들 데리고 맞들이 갔어요. 애들이 아빠 엄마 저분이 누구야? 신공황후란 분이란다. 누구야? 그러면 신공황후가 옛날에 사만 고구려백제 신라를 다 정벌한 분이고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고 일본서기에 나오는 분이야. 그런 거 애들이 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데 임나가 가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몇 가지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려면은 뭔가가 맞아야죠. 먼저 태어난 애가 맞아야죠. 그러면 가야는 언제 태어났다고 말하느냐, 건국됐다고 말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 42년에 건국했다고 일관되게 나와요. 그럼 임나는, 일본 서기의 임나는 언제 나오냐면 서기전 33년에 이미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럼 벌써 태어난 해가 다르죠? 그 다음에 만국년대도 보면은 이 562년에 마지막 가야가 망하면서 더 이상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가야가 안 나와요. 망했으니까. 근데 일본 서기에는 646년, 100년 후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태어난 해하고 죽은 해하고 다 다른데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국시조, 만국시조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다른데 오직 일본과 남한 강나사학계만 가야는 임나야 이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대한 국고로 쏟아붓고 있는 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냐면 남한학계 이 미스타 가야사라고 불린다는 김태식 지금 홍익대 명예교수죠.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수 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6세기의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속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총층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의 가야혁명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이거 다 거짓말인데요. 어쨌든 가야는 임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북한의 김석형, 대구 출신 역사학자인데요. 뭐냐면 우리는 서부일본, 북교수, 기비, 기네야마토 등지에 백제, 가라, 임나, 신라계통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소국들도 백제, 가라, 신라라고 칭하였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집단으로 이주하면 그 지역 이름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진영이 수두룩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가야는 말씀드렸고 제가 일본 드라마 보다 보니까 한 간호사가 나오는데 이름표에 백목이라고 나와요. 흰백자, 나무목자. 저 뿌리가 신라계구나. 왜냐하면 백목을 일본어로 시라기라고 읽는데 신라를 시라기라고 읽어요. 근데 여기에 그런 지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는 무수히 많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지명이 있고 그중에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설치했다는 것이 이 분국설이죠. 그래서 이 분국설을 가지고 에가미 나미오라는 기마민족설을 주창한 도쿄대 교수를 중심으로 북한과 일본의 학술대회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국설이 왜 나오냐면 일본학이란 책은 하도 왜곡이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 광개토대왕이 야마도에 조공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기사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가 동시에 조공바쳤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서기를
제대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일본 서기를 다 거짓말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이걸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뭐냐? 여기에 나오는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 임나는 우리가 아는 본국이 아니라 이 본국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소국 본국이다 라고 하는 발상을 북한학자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했고, 이것이 이제 북한학계의 분국설이란 공식 입장이고 남한의 민족사학계도 공식 입장이죠. 그래서 조유승이라는 이제 북한학자가 우리나라 북한 역사학계가 임나일본부설의 허황성을 지적하고 임나일본부가 조선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지로 온 반세기, 남조선과 해외 일부 사람들은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까발킨 우리 역사학자들의 글들이 나갔으나 반신반의하기도 한다. 제가 북한학자들 책을 읽어보면은 남한학자를 별로 비판 안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남한학자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일본인들이 한 거 그냥 따라서 하면 되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했나 그것만 알면은 남한학자들 건 자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거 그대로 추종하는 거니까. 이게 이 나이토 도라지로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일본의 교토 대학의 사학과를 이끌었던 인물인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이 이마니시루의 백대사 연구에서 한 말이에요. 원래 일본의 고대사 연구가는 일본 서기의 기년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력한 방증으로서 조선고사, 삼국사기, 삼국사, 동국통감 등 한국 기록을 말하는 건데요. 그 기년을 참고하고 더욱이 그 기사의 내용까지도 조선고사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마니시루 박사가 양국고사의 근본적 연구 및 삼국사기가 이용한 진화사적 등의 연구로부터 종래 연구법을 일변하여 일본 고사에 실려있는 사실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일본 서기란 책은 연도부터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 다 거짓말이다. 일본 서기 중에 그나마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통감과 비교해봐가지고 일치하는 게 있으면 아 요건 사실이구나 라고 해왔는데 금서룡, 이마니시루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 가짜고 일본 서기가 진짜야 이렇게 우기고 난 다음부터 일본 서기를 사실로 믿게 됐다. 학계에서 사실로 취급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북남원을 기문이라 그러죠. 전북남원을 야마도의 식민지인 기문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 또 이 금서룡, 이마니시루가 1922년에 주장했죠. 이걸 갖다가 2016년에 경희대학교에서 위가야라는 무서운 아이 있어요. 그 무서운 아이가 1922년에 저 이마니시루가 기문 반파고라는 글을 써가지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야마도의 식민지인 기문국이 전북 남원이다 라고 한 걸 갖다 2016년에 번역해가지고 해설해놨어요. 이 사람들의 영원한 스승은 다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서기라는 책은 일본사 시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큐슈 남부 사이토바루 고분군이 3세기 말에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서기전 660년에 시작하는 거로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백제가 삼국인데 제후국으로 조작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라가 야마도 외에 조공을 바쳤다고 조작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책을 가지고 온갖 역사 왜곡을 일삼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자세한 그 내용들은 뭐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369년에 일본 야마도에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일본 서기로 보면은 369년이 아니라 249년이에요, 서기. 그 일본 서기 하다 보면 헷갈리죠? 249년도에 나온 거를 369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이주갑, 주갑이 회갑이라고도 하죠. 60년, 이주갑이니까 120년. 아, 요거는 120년 플러스에서 계산해야 돼요. 플러스 120년 해갖고 369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369 플러스 120년 하는 걸 갖다가 누가 인정하냐? 자기들끼리 한다는 거예요. 나 인정 못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일본 서기는 100명 연구하면 학설이 100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구체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웃기면 그만이에요. 반면에 삼국사기 뭡니까? 1970년에 공주 무령왕릉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면 523년 5월 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렇게 달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삼국사기 가짜라 그러고 이 지들 맘대로 120년 도에서 보는 이 책은 진짜라 그러는 게 뭐 일본은 여기 침략해서 먹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은 뭐냐 이야기죠. 이걸 그대로 믿고 따라 하는 게 제가 위치 비정을 여기에 나오는 여기 뭐 비자발, 남가라, 녹고갈라, 다라, 탁중, 가라, 칠국을 정벌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라를 갖다가 뭐 합천에 비정하고 뭐 누군 진주에 비정하고 서로가 비정 서로 다르잖아요. 왜 다르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탁준을 갖다가 대구로 비정했는데 근거가 뭐냐? 근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대구로 옛날에 달구벌이라 그랬죠? 탁하고 달구벌의 달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탁하고 달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북한학자 김석형이 이런 일본 학자들의 비정은 억지로 멸치 못한다. 당시 야마토 군대가 경상전라 두도를 무인지경으로 돌아쳤다고 전제하고 그 일대 고지명에 비슷한 글자가 여러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주어 맞춘 것에 불과하다. 왜 다 일본어에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냐 이거예요. 일본 서기 자패니즈 히스토리면은 일본 가서 찾아야지 왜 한국서 찾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논문들을 보시도록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 서기에는 이 야마도에서 사신을 보내니까 백제왕 부자, 이 군초고왕하고 군구수라는 게 백제왕 부자가 야마도에서 사신이 오니까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이 371년에 군초고왕이 고구려 평양성을 쳐들어가서 고구관왕을 전사시켰다고 나와요. 그러면 한 기록은 야마도에서 사신이 오니까 부자가 이 말 땅에 대고 절했다 그러고 한 기록은 고구려 평양성 쳐들어가서 고구관왕을 전사시켰다고 나오고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죠? 뭐가 거짓말이겠어요? 보나마나 일본 서기가 거짓말인데 그것보다는 고구관왕을 전사시킨 기록은 중국에 위서하고 중국의 북사에도 나와요. 이 얘기는 자기네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일본도 아니고 이 나라 식민사학자들이 강단사학자들이 이 기록을 안 믿고 이 기록을 하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한 이기동 이 사람이 뭐냐면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말은 맨날 근대사학이 실증사학 근대 하나도 없고 실증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속히 이만희수 등의 학자들은 문헌고등학의 연구 방법을 입각하여 삼국사기에 대한 사료 비판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개왕, 근초고왕 이전에 백제본기 기사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논단되어 그 사실성이 부인되고 말았다. 이래가지고 삼국사기는 가짜다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이 김현구 고려대 명예교수 이분은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369년에 여기 와서 가야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일본은 그 제철 기술이 없어요. 철을 만드는 기술이 고대 국가에
철을 만드는 기술이 없다는 건 국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본은 철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야마도 외에는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철이 없는 걸 어떻게 해결했나? 이 사람도 머릿속은 간단해요. 100개가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100개가 갖다 바치면서 이걸 갖다 동의세 등을 영원히 갖다 바치겠다고 보증하기 위해서 왕자들을 인질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난 이 사람들 이야기 보다 보면 뭐 유치원생도 할 수 없는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버젓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사학계를, 강단 사학계를 다 장악하고 가야사를, 임나사를 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는 필자는 아무리 읽어도 일본 서기에서 가야와 임나가 동일한 나라라는 기사를 못 찾았고, 가야는 물론이라니와 이른바 임나가 일본부의 지배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야와 임나가 동일국이라는 주장은 일본인 학자들의 역사 왜곡에 비롯됨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삼국사기가 조작전설이라고 하는 주장과 함께 한국 사학계의 통설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병도, 김정학, 이기동, 김영구처럼 가야와 임나가 동일하다고 공공연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공언은 하지 않더라도 양자가 동일한 전제로 논리를 전개시키는 사람도 있다.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100%, 99%도 아니에요. 100%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재석 고려대 명예교수 이분이 가야 고대 한일 관계사에 대한 논문을, 학술 논문을 300편 쓰고 학술저서를 30권을 냈는데,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역주 일본 서기 3권의 책을 내면서 각 참고 문헌을 뒤에다가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달았어요. 논문 하나 쓴 일본인 식민사학자들 다 달았는데 이 논문 300편을 쓴 이분은 싹 지워버렸어요, 완전히. 이 카르텔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카르텔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임나는 뭐냐면 핵심이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이렇게 다 지배했다. 백제는 오만하고 전라는 오만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요. 이건 원래 이렇게 쭉 가야계 유적이 여기 이렇게 많고, 요게 이제 북한학계에서 보는 임나, 가야 본국인 임나가 오카야마시 있다는 거고요. 야마토의 수도 나라, 이름 자체가 나라잖아, 나라. 여기는 이제 백제계가 주도했다는 건데요. 이 책이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삼국의 정치와 사회, 국고를 신라 가야사를 쓰면서 이 아유카이 후하노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카이 후하노신은 방대한 문헌고증을 통하여 임나의 지명, 비정 범위를 경남, 경북 및 충남, 전남까지 확장시켜서 임나는 경주 지방 부분과 부여 공주 일대로 제외한 한반도 남부 전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 서기의 외의 한반도 내 지배 영역이었다고 상정된 임나의 범위를 넓혀잡기 위해 그가 문헌비교 및 언어학적 추산을 거듭함으로써 얻어진 연구 결과였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을 대단히 훌륭한 학자라고 써놨잖아요. 이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누구냐면요, 1895년에 한 손에는 일본도를 들고 한 손에는 석유통을 들고 경복궁담을 넘어 들어가서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낭인 깡패 약부자예요. 이 약부자가 역사 연구한답시고 일본 서기 조선 지명 교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쓰면서 우리 야마도 제국이 지배한 임나가 경상도뿐이야? 아니지. 우리 야마도 제국이 어디까지 먹었냐면 전라도 다 먹었고 충청도도 먹었어. 그 아무 근거 없이 내가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한 걸 갖다가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고를 내는 책에 이렇게 칭찬해 놓은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과연 사실인가 생각하실 텐데요. 저 사람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여러분이 직접 연구해 보시면 알수록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심하구나라는 것을
절감하실 거예요. 다 일본인들 갖다 엄청 칭찬을 해놨고요. 이 시에마시 야스카즈는 그리하여 최초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이른바 남한 경영론을 완성시켰으니 그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남한 경영론도 마찬가지로 경상도뿐만 아니라 임나가 전라도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 같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아주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극찬을 해놓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뭐냐면 이 시에마시 야스카즈는 남한 경영론이 아니라 남조선 경영론이라고 한 걸 갖다가 이렇게 남산 경영론이라고 했는데 이 김영구 아까 말씀드린 고대 명예교수는 우리는 남조선이라는 이름을 안 쓰니까 자기는 한반도 남부 경영론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호남가야 뭐 호서가야 지금까지는 호남까지만 먹고 있는데요. 또 호남가야가 이 사람들이 가야라고 말할 때 임나를 뜻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또 호남가야 정리되면 그 다음에는 호서가야까지 이제 충청도까지 먹으러 이제 북상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말이죠. 여기에서 김석형은 일본 서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자료는 무리하게 일본 열도에서의 사실로 억측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로 초래하였다. 다 말장난 거. 이 분국설에 따르면 어떻게 연구하면 됩니까? 여기에 본국의 가야사는 가야사대로 하면 되고 가야에 해외 진출사로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야사 연구를 포기하는 결과가 나옵니까? 이영식이라는 인제대 교수는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면 일본 열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면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되긴 뭘 알게 돼요? 근거를 대야지. 그래서 지금 남원을 외식문지 기문으로 합천을 다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던 대한민국 정부예요. 그래서 아직도 남한 강단 사학자들의 존경에 맞지 않는 이만희시 류가 1922년에 김운 반파구에서 김운은 지금의 남원 땅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걸 갖다가 그리고 다라는 합천에 있었다라고 주장한 걸 갖다가 가야 고궁군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등재 신청을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가야사가 시끄러워지면서 합천 박물관에 가서 한번 학술대회 한 적이 있었는데 합천 박물관이 쌍책면이라는 데에 세워놨어요. 왜 쌍책면에 세워놨냐면 쌍책면에 다라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의 가슴 속의 조국, 우리 마음 속의 조국인 일본, 대일본 제국이 원래 점령했던 그 다라국 지역이야. 그 다라란 지명이 있잖아. 해가지고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운국은 이렇게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천을 갖다가 다라국이라고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거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다 알아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 그런데 이 언론, 이 식민사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수명 유지하고 하게 되는 거는 이 식민사학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이. 그 조직은 일본으로부터 오다를 받는 그 간첩 조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이 국가보안법은 북한 돈 10,000원 받으면 온 집안이 도둑나는데 일본, 미국, 중국으로부터 돈 받고 간첩행위하는 건 처벌할 조항도 없어요. 그런데 임나사연이라는 게 있어요. 임나사연. 그래서 임나사연도 전부 다 상다리, 하다리, 사타, 무루라는 건데요. 이것도 다 야마도 외 건데 백제에서 야마도 외에 간청해가지고 야마도 외왕이 간청하니까 그래 너가 저 하고 이제 줬다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저 나주박물관에서 일본 흉사학자들 부르고 남한 강단사학자들 불러갖고 학술대회를 했어요. 임나사연의 위치가 어디냐. 이 한겨레 신문 기사를 아까 한번 보세요. 아까 노영석 기자, 한겨레 신문의 노영석이가 묻지마 전시 뭐 어쩌고저쩌고 한 그 가야 전시가 한 바로 그 기자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동희 인재대교수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제목을 뭐냐면 한일학자들의 고대사 배틀 해가지고 마치 한일학자들이 엄청 싸우는 것처럼 제목 달아놨죠. 영원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경계를 논할 때 임나사연 위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국내 학계는 전라도 동쪽 섬진강 기슭의 춘천 광양 노후 일대를 실제의 임나사연이자 가야의 서쪽 곳 가야사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 쪽 학자들은 임나사연은 여전히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식민사학자 시야마시 야스카즈가 이런 설을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 뭐 이야기는 뭡니까? 이 이동희는 임나사연을 전라도 동쪽 섬진강 기슭에 있었다는 거고 시야마시 야스카즈는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나 저기나 다 야마도의 식민지란 이야기잖아요. 뭘 갖다 마치 앞에 한마디 식민사학자 딱 써가지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 사람들 사기술이 보통이 아니라 그랬죠? 80년 동안 해먹는 그 사기술이. 그러니까 과장으로 토론을 지켜본 유영식 인재대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임남명칭을 갖고 한일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 서기 자체로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 가야 지역 고고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쪽 임나 자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자리는 한일학계의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사도 알찬 내시로 갖출 수 있음을 나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 가지고 한반도 남부를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됐다. 이거 엄청나게 큰 진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여기 계신 뭐 이용준 위원장님, 정웅영 사무처장님 뭐 이런 분들 그 주도로 창원에서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단사학 쪽 대표로 이근우 교수 한 분이 나왔는데 발표문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왜 당신은 우리 학계와 일본 학계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북한 학계의 견해를 따르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학계, 한국 학계와 일본 학계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말로는 맨날 일본 그 식민하간 국보겠다, 임날본부를 국보겠다라고 해놓고 그때가 되니까 우리 학계와 일본 학계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일본 학계와 한국 남한 강단사학계가 같다라고 같은 게 아닌 척 해왔죠.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같다라는 거를 이제는 이야기하기까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학교 견해를 추종하는 게 아니라 보면 맞잖아요. 일본 올 때 무수히만한 증거 제시하고 일본에 가보면 가야게 그 일본에서 북한 학계에서 그 임나라고 주장하는 오카야마 현 가보면은 엄청 높은 산성, 가야인들이 쌓은 산성이 있고 엄청 일본에서 4번째로 큰 전방보험 고분이 있는데 다 가야계 거예요. 여기 하나도 없는 걸 갖다가 우기는 사람들. 이제는 이 학술대회를 뭐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가야를 갖다가 임날본부로 바꾸고 그 임날본부 설을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그나마 이제 그 2개 김은하고 다라를 빼가지고 다시 신청했는데요. 거기에 가야사를 갖다가 임나일본부사로 바꾸는데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얼빠져도 보통 얼빠진 게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는데요. 1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이 상상이 갑니까?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임나일본부서를 가야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유네스코에 신청해달라고 했다가
전국 남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가야사 전국연대가 결정을 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면 그나마 이만큼 그 기문하고 달화를 그나마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 신청했던 거를 그나마 그 2개를 겨우 이제 뺐는데 그 뒤로 또 뭐 했나 모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전시를 10월부터 또 일본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정치권 보실 때 여야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역사관 하나만 보시면 돼요. 역사관 하나만 보고 한국 정치권이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은 친일정당 자유당 후신이고 지금 민주당은 친일 지주정당 한민당 후신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권 판단할 때 역사관이었던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그나마 이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되고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야사 아주 이해하는 데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대일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일 박사님은 이 역사학적인 아마 그 소송, 대부분 소송까지 가시는 교수님이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 강당 사학자들하고 그 문화 전쟁을 치르면서 성소를 하신 그런 것도 있고, 최근 그 이덕일 역사 TV에서 아마 오늘 하신 내용도 한번 더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학술 발표하기 전에 내비를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문경 출신이면서 대구 행정부시장을 하셨던 최홍호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문경시 의회 의장님 탁대학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지정스님 발표입니다. 지정스님은 상주 함창 문경 곤영가야 선양의 대표이며 10여 년 전부터 곤영가야 역사 뿌리찾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고 곤영가야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학 박사과정을 공부 중입니다. 오늘 주제는 함창 곤영가야의 현 상황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 함창 문경 곤영가야 선양회를 맡아 있는 봉천사 주지 지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5년 동안 함창 곤영가야를 살피고 공부하고 느끼고 알아낸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함창이 곤영가야의 본향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것은 경북대학교에서 16년 동안 국사 교수로 계신 흥식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확실히 여기가 곤영가야의 터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삼국 사기와 삼국 유사의 그런 많은 사례를 보고 현장에 가서 왕릉과 성열성 또 머린내의 조상돌 그런 것을 가지고 허 교수님께 이렇게 사료와 유물 유적이 많은데 왜 이것을 부정하느냐 그렇게 몇 번 추궁하다시피 제가 따졌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대답을 미루시다가 늦게는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누구도 용기 있게 말을 못하지만 삼국유사에 나오고 삼국사기 정사에 나오는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스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렇게 80노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심을 제가 듣고 이것은 반드시 숨겨지고 은폐된 역사구나. 상주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비상을 위해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서 이 나라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5년 동안 불철주야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유물유적을 제게 일러주고 같이 동행해 주신 분은 권창희 흥농석재 사장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목을 함창 권역가야는 한국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은 바로 힘입니다.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일본이 왜 그 많은 가야 중에서도 함창 권역가야를 삭제했는가? 이것은 함창 권역가야가 가지고 있는 저력, 에너지, 힘의 원천,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병도를 앞세워서 함창 권역가야를 삭제해버립니다. 우리가 일본제 제품 불매 운동을 할 것이 운동이 애국이 아니라 일제가 만들어 놓은 조선사 편수한 조선사의 굴레를 혁파하는 것이 민족중흥의 첫째 과업입니다. 감동에 사로잡힌 바늘이 애국이 아니라 이 땅에 기생하는 식민사관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독립의 정수입니다. 함창 권역가야는 상주문명의 최초 국가이며 뿌리 역사입니다. 권역가야는 AD 42년에 건국되어서 3세기 중엽에 멸망한 것으로 삼국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야는 다른 말로 가락이라 합니다. 낙동강이라는 말은 낙동강은 가락, 가야의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이라는 뜻이고 낙양, 우리가 상주를 낙양이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신라 때도 낙양이라 했습니다. 낙양은 가락의 동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주라는 말은 원형가의 해 뜨는 동쪽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낙양입니다. 상주 함창의 입지 조건은 어떠냐? 낙동강과 한강을 이어줍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며 경상도 최대의 살 생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도읍의 조건을 완벽히 구비한 그런 고장입니다. 함창 권역가야는 우리나라 고대 사료에는 모두 나와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심지어는 정약용 선생의 여유당 전세도 함창 권역가야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 김부식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보시면은 권영군은 함창의 얘기를 신라시대의 함창을 권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영군은 본래 권영가야국에서 출발했던 신라가 진짜 이거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를 취해서 권영가야를 침략해서 위 고동남군을 만들었다. 고동남군을 삼았다. 한편 이룬 한편 이르기를 말합니다. 고롱현대라고도 한다. 고롱현대란 말 자체가 예꽃자에 묻은 능자입니다.